선관위 얘기하면은 이게 네. 더 심각해질 것 같지만 이 얘기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선관위 같은 경우는 채용 비리가 878건에 달한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위헌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헌재가 회계감사 이런 건 할 수 있다는데 나머지 뭐 이런 인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전혀 할 수 없게 된 상황인데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저는 2030 세대들을 가르쳐온 강사로서 참 이번 선관위는 한마디로 조폭 마피아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선관위가 완전히 비리의 종합 세트이자 이거는 존재가 없어져야 될 존재만큼 비리가 나타났죠. 어느 국민이 용서하겠어요? 세 단계로 이번에 국민들이 화가 나거든요. 네. 1단계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채용 비리에 관한 거. 채용 비리 뭐냐면은 제 제자들은 국어공무원 대가 선관위에 들어가려고 목숨 걸고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관위의 고위 관리 자제들은 경력직으로 채용해 줬지 않습니까? 8급으로 막 들어가던데. 그렇죠. 면접에 보면은 부당하게 되겠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힘없고 부모 찬스 없는 많은 2030들이 가지게 될 자괴감이나 이런 너무나 크겠죠. 당연히. 우리는 엄마 아빠 잘못 만나가지고 선관위에 못 들어가네. 그 면접관이 보게 되면 뭐 우리 딸이 이뻐서 합격시켰다 이런 것도 있어요. 어느 부모가 그럼 이쁘면 다 선관위 갈 수 있겠네요. 말이 안 되는 채용 비리에 관한 것에 때문에 국민들이 저는요 분노하지 않는 게 이거는 개돼지죠. 아니 어떻게 거기다가 뭐라 했냐면 선관위에서 답변하기를 원래 선관위는 가족 회사이고 따라서 친인척 채용은 늘 관행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이 미친놈들 아니야. 아니 그 자기 회사 그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운영되는 공무원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부정비리 저지른 이유가 뭔가 하면 부정비리 저지르도 안 들키려면 가족들 안에 이렇게 둘러면 자기들만의 집단이 되니까 내부로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그런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게 첫 번째 국민들이 공분을 사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런 비리 덩어리 선관위 돼서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거기서 권한쟁의 심판 내리는 헌법재판소에 말하기를 야 감사원 너 잘못했어. 선관위가 부정 저지르든 말든 독립기관이니까 너는 감사하면 안 되라고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를 감쌌잖아요. 아니 이 헌재도 많이 미친 집단이지. 그러면은 아니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기관인데 그러면 감사원은 맞아도 감사 안 받으면 그 비리 집단 누가 감사해? 누가 저거예요? 바로 잡아요? 자체 감사를 하라는. 자체 감사가 됐으면 지금까 이런 878건 이런 천문학적 수가 나와요? 이런 거는 그럼 국민들이 또 알아야 될 게 왜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의 부정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감사하지 마라 했냐? 그것을 우리 또 알아야 돼요. 또 계몽령입니다. 이것도. 바로 헌법재판소의 지금 8명 중에서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지역 선관위 포함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헌법재판관 중에서 6명이 현재 선관위원장 출신이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사법부도 판사, 선관위도 판사, 헌법재판소도 판사,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음에 저는 개헌해서 반드시 헌법재판소 그렇고 선관위도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아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국민의 주인인데 어떻게 저거들끼리 다 해먹냐고. 말이 돼요? 선생님 너무 흥분을 많이 하셔서 제가 흥분하는 것은 2035 세대 느낄 분노함 생각해보세요. 당장에도 선관위 가서 불질을 부리고 싶지. 당연히. 이 발언은 좀 위험하신 것 같아서. 심정이 그렇다 이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러면 또 음모론 또 뭐 선동 이럴 건데 아니 불의를 보고 심정이 그렇다라는 분노하지 않는 게 개돼지 아니야. 우리 국민들 개돼지가 아니라고요. 분노는 분노르고 이거를 뭐 실제로 말씀하셨다기보다는 그만큼 화가 많이 나셨다 이런 말씀을 그러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재명 그러면 국민들 악마를 했으니까 그 악마를 그것도 실제로 악마로 생각해 다 믿어요 그만? 안 그렇듯이 그럼 또 뭐 꽃게 뭐 저 밥이 됐다면서 될 수 있다면서 밥 될 뻔했다 했잖아요. 그래도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교육원장이 되는 사람은 2030을 말라 비틀어지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그만 전부 다 그런 걸 왜 언론에서 말 안 하냐고. 전환길에 한말 하면은 뭐 음모론이다. 그게 언론들이 지금 이미 좌편향된 언론들이 노조가 다 장악해서 그렇잖아요. 선생님 약간 물 한 잔 드시고 마무리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맞춰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권에 복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선관위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선거 관리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난 비판을 했던 사람인데
부정선거 음모론은 원래 네. 김어준과 민주당의 것이다라고 하면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채용 비리와 이걸 연결짓지 말자는 게 여권 일각의 좀 얘기예요. 자, 그거는 한동훈을 비롯해서 누구든 간에 예. 전한길이가 선관위를 비판했을 때 민주당이 저를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회에 나오게 된 것인데 왜 선관위를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발작거리지? 발작하지? 그러면 그리고 제가 선관위에서 했는 게 뭔데요? 뭐 이거 우리 지금까지 선관위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 투표함 관리라든가 사전 선거에 대해서 의혹이라든가 전산 조작에 관한 거, 서버 관리에 대한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개선하자. 그래서 예. 대만식처럼 대만은 투표함 이동이 없어요. 네. 그 자리에서 투표와 개표와 집계가 다 이루어져요. 얼마 전에 지난달에 불과 2주 전에 독일 선거가 있었잖아요. 독일도 수개표와 수투 다거든요. 그 5,300만 투표자가 8시간 만에 수작업으로 다 끝내요. 예. 전산 안 합니다. 예. 독일도 첨단 그 선진국이고 대만도 IT 강국이고 반도체 수출 세계 1등 국가인데 왜 전산을 안 하죠? 왜 그 자리에서 투표함 이동 없이 사전 투표 없거든요. 왜 그러지? 전환길이가 그렇게 하자 하는 거예요. 지금도 개선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예. 왜냐하면 부정성 의혹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부정성 걸 처음에 전환길이 이야기할 때 민주당이 저를 고발한 이유가 왜 음모론이냐, 음모론.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죠. 왜? 네. 이영돈 PD. 혹시 영상 보시는 국민 여러분, 이영돈 PD 유튜브 영상 보십시오. 벌써 이틀, 하루 됐나? 100만 건 넘었거든요. 이영돈 전 KBS PD가 방송에서는 불가니까 유튜브 올렸어요. 그게 뭔지 예. 아세요? 제가 저보고 이 방송이었잖아요. 네. 전에 국회의원 모 의원이 저보고 야 부정성 관련해서 저 뭐 TV 토론하자 그랬거든요. 제가 뭐라 했냐면 아니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TV 토론할 주제가 있고 할 주제가 있어요. 뭐 우리 앵커분 잘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그 지식만 돼도 원래 사회 문제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가 있어요. 예. 사실 문제라는 것은 자 이게 물이냐 기름이냐 이게 사실 문제예요. 예. 예? 이거는 물인지 기름인지 맛이 보고 조사하면 알잖아요. 네. 가치 문제는 예를 들면 우리가 국민연금 제도를 어떻게 하지? 개선 어떻게 이거는 토론 주제죠. 가치 문제니까. 예. 옳고 그름에 관한 거죠. 이거는 진짜냐 가짜냐 문제냐 기름이 부정선거에 관한 것은 가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문제거든요. 저희가 이거는 네. 증거만 조사하면 바로 나오는데 그 이영돈 PD가 올린 게 증거 조사예요. 이거를 한번 전산 자료가 네. 사전 선거가 너무나 부정에 대한 심지어 그렇게 일어날 확률이 1경 이상의 천문학적인 관이 나온다 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가 마무리를 못 아, 예, 할 것 같아서 마무리 정리를 짓게요.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에 대한 이야기 나왔으니까.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일단 부정선거에 대해서 결론을 지으려는 건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나와 있는 것은 네. 대법원의 어떤 판결문도 있고 하니 그 증거를 대고 좀 얘기를 했으면 그럼요. 좋겠다는 거에 대해서 증거를 대면 끝이에요. 이거는. 예. 그 이영돈 PD가 제시한 게 증거예요. 이거는 토론 주제가 아니고 사실을 증거 제시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선관위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뭔가 이제 증거를 못 대고 있다는 그렇죠. 게 부정선거 믿으시는 분들의 주장인데 일단 선관위는 통과돼요. 할 수 있는 설명은 다 했으니까 네.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좀 짧게 넘어가고. 말씀드릴게요. 한동훈도 예. 마찬가지고 예. 음모론이라 말하고 있자. 부정선거에 대해 선 긋는 사람들은 그들이 전부 다 몰라서 그래. 무지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 덥자른 놈이 범인입니다. 예. 이번 게 틀고 가자는데 왜 민주당은 우리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면은 얼마 전에 또 법 발의했어요. 전환길처럼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법을 발의했대요. 예. 미친 거죠. 왜냐하면은 아니 부정 있으면은 오픈해보면 더 낫지 않나. 왜 덥자른 놈이 범인입니다. 그거는 확실하죠. 예. 하지만 저도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네.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어떤 투표 결과의 비율이 비슷해야 된다는 건 아직도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이에요. 아, 그거는 FM 생각이고 네, 국민 생각도 다를 수 있으니까 예. 저는 또 다음에 저도 2탄 영상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배트를 가지고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진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왜 꺼냈냐면 사실 이거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네. 지금 말씀하세요.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전 대표를 배신자라고 보시는 시각이 꽤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또 책을 내면서 비상계엄 당시에 어떤 윤 대통령 입장에서 좀 불리할 수도 있을 만한 내용들이 책에 많이 담겨 있다 보니까 근데 한 전 대표가 그 탄핵 반대 집회 나오는 시민들을 향해서 대단히 미안하고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안하고 그리고 고맙다. 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는 걸 막아야겠다는 네. 같은 마음이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저는 생각하시나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일단 한동훈 대표는 김어준 그 한동훈 사살조 때문에 속아가지고 사실은 야당과 더불어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 갇혀 있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한동훈을 비롯한 그 친한계가
찬성했기 때문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건 탄핵에 팩트예요. 찬성해서, 예, 팩트거든요. 그러면은 한동훈 그 뒤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김어준 것도 가짜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그럼 한동훈도 마찬가지로 아차 지금 국민들 정서 생각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꾸 복귀시키라고 한동훈을 자꾸 뭐 배신자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로 전 대표도 지금 이제 반성을 하잖아요. 예. 원래 저도 그렇고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해요. 네. 그죠? 실수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반성하고 잘못했다라고 용서 구하면 저는 이제나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두 번째는 그 자세가 먼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까딱하면은 한동훈이 이재명 지지하고 이러면은 진짜 이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건데요. 그럴 것 같진 않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대. 그러니까 큰 거에 보면 우리가 보수 그 세력 장기 집권해야 되는 거 또는 권력 잡기 위해서 하나 뭉쳐야 되거든요. 예. 약간의 좀 불만 있고 하는 사람 뭐 어떻게 우리 한 배를 나온 아이들도 아들 딸이 당연히 성격도 다르듯이 보수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저는 그나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이재명 지지하지 않고 예. 다시 돌아오는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